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을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국토부 질의외신이나 재결례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오다가 2022년 그동안의 유권 해석과는 다소 배치되는 행정법원 판례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 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업을 제가 하다 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영상 후반부에 제가 언급하겠지만은 그 판례가 현행 토지보상법 규정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상급심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지는 사견을 전제로 다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이 승계가 된 경우의 문제입니다. 영업장 자체를 권리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도 재개발을 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조합 내부의 사정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 이때 설마 재개발이 쉽게 진행되겠어? 라고 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기존 영업을 양수해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기존 영업장을 인수하시는 경우가 제법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기존 국토부 질의외신은 비교적 일관된 편이었습니다. 국토부 2014 4월 22일자 토지정책과 2623 질의외신을 보면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운영 중이던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명의 변경한 경우 영업보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 그 승계인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질의외신 태도에 부합하게 당초 조합에서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거를 모르고 영업을 양수하신 분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했겠죠. 그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영업 개시일만을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개시한 영업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휴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재결에 막상 들어가서 영업승계를 인정받아서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행을 뒤집는 판례가 나왔죠. 서울행정법원 2020 구합 71901 재결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2022년 2월 25일자 선고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재결 사례와는 사뭇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결론 부분의 원문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존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란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양수받으면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끝에 쐐기를 박았죠. 원고의 논리를 확장하면은 영업장을 양수받기만 하면은 언제나 영업손실보상이 된다는 것이냐고 하면서 재개발에서 영업승계 시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커트라인을 정비계획에 대한 공란공고일로 봤습니다. 자, 이 공란공고는 정비사업에서 거의 최초 단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의외신, 아까 말씀드린 그 질의외신에서 언급한 커트라인인 사업인정고시일, 즉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보다 훨씬 이전인 거죠. 따라서 영업장을 양수한 경우에 휴업보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새로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단서에 보면은 관계인의 정의를 내리면서 여기서 관계인이라고 하면은 그 토지지상의 그 권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업권자가 바로 여기에 관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인정고시, 즉 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사업인정고시 후에 권리, 즉 영업권을 취득한 자라고 할지라도 기존 권리를 승계한 자라면은 관계인에 해당된다는 해석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해당 판례는 상당히 까다롭고 가혹하게 승계 취득한 영업권자에 대한 영업보상 여부를 해석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린 토지보상법 제2조 관계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다소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게 하는 판례였습니다. 자,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